홈팀 강원 포메이션은 4-4-2이며 가브리엘은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력에서 꾸준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대원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 능력을 통해 측면에서 활로를 열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동현은 중원에서 공수 전환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며 볼 운반과 수비 커버 능력 모두 안정적이다. 정경호 감독 체제 아래 강원은 4-4-2 전술을 효율적으로 운영 중이며 특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합류한 김건희가 핵심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김건희는 후반 교체 투입 시 폭발적인 슈팅과 공간 침투로 흐름을 바꾸는 슈퍼 서브 역할을 완벽히 수행 중이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템포 유지를 위해 스쿼드 활용폭이 넓어졌고 전술적 유연성 역시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원정팀 울산 포메이션은 3-4-3이며 에릭은 빠른 역습 전개와 볼 운반 능력은 뛰어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기복이 존재한다. 루빅소는 속도감을 살린 돌파에는 강하지만 활동량이 제한적이어서 측면 수비 가담에서 부담을 주고 있다. 보야니치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방향 전환을 맡고 있지만 최근 패스 정확도와 템포 유지에서 반복적인 실수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김판곤 감독은 팀 상황과 흐름과 관계없이 3백 전술을 고집하고 있으며 선수 운용의 경직성이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한때 K리그 최고의 용병 공격수로 꼽히던 말컹까지 영입했지만 전술 구조상 말컹이 고립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후방 빌드업과 이선 침투 타이밍이 맞지 않으며 수비라인 간격도 넓어져 공간 노출이 잦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강원은 조직력과 후방 카드 활용에서 점점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 팀이다. 반면 울산은 3백 고집과 핵심 자원 활용 미비로 인해 경기 내내 연결 고리가 끊기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 경기는 전술 효율성과 흐름의 탄력에서 앞서는 강원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홈팀 대전 포메이션은 4-3-3이며 주민규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득점이 뛰어나지만 최근 연계 플레이에서의 기동력이 다소 아쉽다. 에르난데스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공간 침투 타이밍이 위협적인 자원이지만 더운 날씨 속에서 활동량 유지가 쉽지 않다. 김현욱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탈압박의 장점을 가진 자원이지만 전방으로의 전개 템포가 느려지는 상황에선 영향력이 떨어진다. 대전은 공격 전개 속도를 높이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름철 강행군으로 인해 전반적인 활동량이 감소하는 흐름이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는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간헐적인 실점이 발생하고 있고 전방 압박도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무더운 날씨와 일정 부담 속에서 전체 라인의 응집력이 느슨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FC 서울 포메이션은 4-4-2이며 득수는 제공권 장악과 타깃 플레이에서 안정감을 보이지만 골 결정력에서는 들쭉날쭉한 면이 있다. 안데르손은 빠른 침투와 좌우 전환에서 유연성을 보여주는 자원이지만 체력적으로는 후반 퍼포먼스가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링가드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볼 터치 감각은 훌륭하지만 수비 전환 시 속도 저하와 위치 선점이 다소 아쉽다. 서울은 김기동 감독 부임 이후 빠른 전방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팀 템포가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주전 자원들의 피로 누적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수비 라인의 집중력도 자주 흔들리고 있다. 특히 중원 압박 강도가 낮아지며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을 허용하는 구조가 자주 드러난다. 양팀 모두 여름철 체력 부담과 일정 압박 속에서 경기 운영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전술적으로 밀어붙일 여력보다는 실수를 줄이며 체력 안배에 집중하는 흐름이 유력하다. 결국 이번 경기는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대구 포메이션은 4-4-2이며 세징야는 전방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의 방향을 전환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다. 김주공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 능하지만 득점 마무리에서의 안정감은 다소 아쉬운 편이다. 카를로스는 간헐적인 침투와 순간적인 슈팅 타이밍으로 위협을 가지만 활동량 유지에서 기복이 있다. 문제는 수비다. 핵심 수비수 홍정훈이 시즌 아웃급 부상으로 이탈한 데 이어 외국인 수비수 카이오마저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이번 경기에 결장한다. 사실상 주전 센터백 2명이 동시에 이탈한 상황이며 이는 곧 수비라인 전반의 조직력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리그 최하위권 성적으로 강등 후보 1순위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수비 공백이라는 이중 악재까지 겹쳤다. 원정팀 포항 포메이션은 4-4-2이며 이호재는 박스 안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헤더 정확도가 뛰어난 스트라이커다. 조르지는 빠른 템포의 전개와 간결한 1대1 돌파 능력으로 공격 리듬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성용은 후방 빌드업과 중거리 슈팅 모두 가능한 베테랑 미드필더로 경기 템포를 안정감 있게 조율해준다. 포항은 최근 흐름에서 경기력 기복이 크지 않고 무더운 여름에도 스쿼드 로테이션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상대 수비 공백을 공략하는 데 있어 강한 압박과 빠른 전방 침투 전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앙뿐 아니라 측면 공격 루트도 유연하게 활용되며 후반 교체 자원의 임팩트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는 부상과 징계라는 연속된 수비 악재로 인해 경기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포항은 구조적 우위뿐 아니라 팀 조직력도 안정되어 있어 흔들리는 상대를 공략하기에 최적화된 팀이다. 결국 이 경기는 경험과 흐름, 수비의 안정성에서 압도적인 포항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홈팀 인천 포메이션은 4-4-2이며 무고사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제공권 장악에서 리그 최상위 수준의 마무리 자원이다. 제르소는 좌측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이 탁월하며 속도와 개인기를 모두 갖춘 윙어로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이명준은 중원에서 전개와 탈압박 그리고 이선 침투까지 폭넓은 전술 가용성을 지닌 자원으로 3명이 동시에 살아날 경우 인천은 전방 압박과 속공 템포를 매우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 최근 경기에서도 경기 주도권을 유지한 채 공간 활용과 마무리 전환 능력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원정팀 안산 포메이션은 3-4-1-2이며 제페르소는 전방에서 버티기보다는 수비 끌어내기에 치중하는 유형의 공격수다. 사라이바는 돌파는 좋지만 크로스 타이밍이나 마무리 집중도에서는 여전히 기복이 큰 자원이고 라파 역시 박스 근처에서 활동량은 많으나 중원과의 연계가 제한되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안산은 수비 숫자를 늘려 실점 가능성을 줄이려는 전술을 고수하고 있지만 압박 간격이 느슨하고 전환 속도 또한 느려 공격 전개가 끊기기 일쑤다. 상대가 템포를 끌어올릴 경우 라인 전체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인천은 전방 결정력과 전개 속도, 템포 조절까지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고 날카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안산은 수비 라인은 두껍지만 그 안에 조직력은 없고 커버 시점도 계속 어긋나는 모습이다. 이런 흐름에서 인천이 기세를 끌고 가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그림이며 이번 경기는 전술 심리기량에서 모두 앞선 인천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수원 삼성 포메이션은 4-3-3이며 김지현은 이번 경기에서 원톱 역할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지현은 올 시즌 대부분 이선에서 더 좋은 움직임과 연계 퍼포먼스를 보여준 자원으로 전방에 배치될 경우 포스트 플레이나 버티기보다는 전방 침투 타이밍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세라핀과 파울리뇨는 측면에서의 속도와 침투는 우수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는 마무리 능력은 일관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일류첸코의 부재는 단순한 한 자원의 공백이 아니라 전술 중심축이 빠진 셈이기에 수원 입장에서는 전개와 마무리 타이밍 모두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정팀 서울이랜드 포메이션은 3-4-3이며 아이데일과 에올레르는 빠른 측면 전개와 크로스 대응 능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서재민은 중원에서 수비 커버와 전개 연결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불안한 볼 처리도 간헐적으로 노출된다. 이랜드는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리면서 실점 리스크를 줄이고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안정형 운영 전략을 구사 중이다. 득점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와 박스 근처에서의 수적 우위 형성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몇 경기에서 전방 템포가 낮아지며 오히려 수비 집중력은 상승하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택하고 있다. 공격 전개가 어긋난 수원과 수비 중심 흐름을 유지하는 서울이랜드의 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누가 더 먼저 득점하느냐보다는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가 중요한 경기다. 전체적인 흐름은 무게 중심을 뒤로 둔 전술 구조 속에서 루즈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양팀 모두 확실한 공격 전개를 가져가지 못할 공산이 크다. 무승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흐름을 읽는 것이 실점 배팅에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 홈팀 성남 포메이션은 4-4-2이며 후이즈는 전방에서의 위치 선정과 세컨볼 반응 모두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자원이다. 이정빈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인 플레이에 강점을 가지며 레안드로와 함께 좌우를 오가며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많다. 사무엘은 하프라인에서 전개 템포를 조율하고 상대 압박을 피해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경기에서 김범수, 이정빈, 레안드로 3명이 좌우 측면을 유기적으로 흔들면서 날카로운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도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박스 근처에서의 크로스 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원정팀 전남 포메이션은 5-3-2이며 하남과 발디비아는 빠른 전개보다는 연계 기반의 전통적인 투톱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알베르티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에 힘을 보태지만 수비 시 전환 속도는 아쉬운 편이다. 전남은 기본적으로 500을 활용해 라인을 내리고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운영을 반복하고 있으며 윙백 자원들은 공격 전환 시 과감히 올라오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 측면 공간을 자주 허용하는 약점을 노출 중이다. 특히 좌우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막지 못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아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전남의 500은 중앙만 두텁게 쌓인 채 측면 대응에는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반면 성남은 폭넓은 사이드 플레이와 짜임새 있는 침투 루트로 경기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이정빈, 레안드로, 김범수가 살아나는 현재 흐름은 전남의 수비 전환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측면이 무너지면 경기는 기울어진다. 이번 경기는 성남이 그 공간을 지배할 타이밍이다. 홈팀 아스날 포메이션은 4-3-3이며 하베르츠는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와 침투 타이밍이 동시에 살아나고 있다. 사카는 측면에서의 파괴력은 물론이고 컷인 이후 마무리 능력까지 완성도가 높아 상대 풀백을 위협하는 핵심 자원이다. 은하네리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이 날카롭고 순간적 스프린트 능력으로 공간을 벌려주는 역할에 능하다. 특히 미드필드와의 간격 유지와 이선 침투 간격 조절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공격 전개가 정교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번 프리시즌에서는 라인 간격을 짧게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후방 커버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정팀 뉴캐슬 포메이션은 4-3-3이며 머피는 측면에서 빠른 발을 바탕으로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자원이지만 볼 터치 간결성에서 기복이 있다. 반스는 박스 안에서 피니시 감각은 살아있으나 연계 과정에서의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윌록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탈압박 시도를 반복하지만 아스날의 강한 압박 흐름을 감당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모습이다. 수비 라인은 간격 유지와 커버 속도에서 일부 불안 요소를 드러내고 있고 측면 전환에 대한 대응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템포 조절이 어려운 구조이며 수비 압박 이후 전방 전개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아스날은 전술적 응집력과 전방 압박에서 확실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측면과 중앙을 넘나드는 유기적인 전개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있다. 반면 뉴캐슬은 수비 안정감과 전환 속도 모두에서 흔들리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으며 공격 전개의 효율성도 템포의 차이 앞에 밀리는 양상이다. 이번 경기는 아스날이 결정적인 흐름을 잡고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